오늘은 출산 육아용품 선물 추천 리스트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5개월 동안 사용해본 육아용품 후기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금액대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추천해 볼게요. 5만 원 미만 선물 추천인데요. 의류나 장난감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주복이나 이런 내복과 같은 실내복은 선물할 때 사이즈가 정말 중요한데요. 아기가 입는 시기를 고려해서 사이즈나 소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서 같은 경우에는 75와 80 사이즈가 가장 유용했고, 소재는 실내복이다 보니까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편면이나 아니면 일반 면 소재가 가장 입히기 좋았어요. 그리고 선물 받은 브랜드는 아가방, 압소바, 에뜨와 오가닉맘 요 4개가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 저는 오가닉맘과 아가방이 가장 입히기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은 스와드럽인데요. 스와드럽은 아기마다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서 한번 입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서 같은 경우에는 스와드럽을 너무 좋아하고 이게 잘 맞아서 잘 때 많이 입히다 보니까 지금 보풀이 날 때까지 굉장히 잘 활용해서 입힌 용품이에요. 다음은 턱바지인데요. 턱바지는 신생아 시기에는 분유가 목으로 흘러서 목에 발진이 나는 걸 막아주고, 그 이후부터는 아기가 이제 침을 잘 삼키지 못하니까 침이 많이 흐르게 되는데 그때 너무 유용해요. 특히 이 코니나 베베드 피노 같은 브랜드는 디자인도 너무 예쁠 뿐더러 외출복에도 잘 어울려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꼬꼬맘과 튤립 사운드북은 대부분의 아기들이 좋아하는 국민 장난감이기도 하고 오래 쓰는 장난감이기 때문에 새 상품을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선물하시는 이 애착 인형인 젤리캣 제품은 신생아 시기에는 사실 아기가 잘 갖고 놀지는 못하지만 사진을 찍어줄 때 너무 유용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서가 잘 때 보드라운 거를 만지면서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애착 인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비데인데요. 비데는 저는 사실 아직은 안고 씻길만 해서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보니까 이 비데와 360도 회전되는 워터탭 조합을 사용을 하면 손목에 무리가 확실히 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쓰고는 있지 않지만 보틀 워머도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틀 워머는 이유식이나 유축한 모유 또는 분유 등을 중탕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분유 수유 시기에는 사실 분유를 중탕할 일이 저는 크게 많지 않았어서 쓸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유식하는 시기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축한 모유를 중탕할 일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제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비판텐 연고. 사실 임신 기간부터 신생아 시기까지는 거의 쓸 수 있는 유일한 연고라고 할 수 있는 비판텐 연고인데요. 지금은 신생아 시기가 지난 지금도 엉덩이 발진이나 또는 손톱에 긁힌 작은 상처 같은 것들에 막 발라주기 좋아서 아직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동남아에서 굉장히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선물용으로 여러 개 구매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엄마를 위한 선물인 튼살 크림 오일인데요. 임신 기간뿐 아니라 출산하고도 2~3달은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지금까지도 좀 이렇게 건조한 시기에는 살이 잘 트고 이렇게 갈라지는 건조한 부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유용한 제품인 것 같고, 요거를 선물하실 때 좀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게 소비 기한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대용량은 선물하지 않는 걸 추천해요.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선물 추천인데요. 가장 먼저 외출복이에요. 외출복은 아무래도 실내복보다는 가격대가 있기 마련인데요. 말 그대로 외출하는 시기에 입는 옷이다 보니 조금 사이즈를 넉넉하게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마지막에 입는 이런 외투류의 외출복은 90 사이즈가 넉넉하게 오래 입힐 수 있어서 좋았고, 안에 입히는 바디수트나 티, 레깅스류의 외출복은 80에서 85 사이즈가 저는 가장 유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선물은 기저귀인데요. 기저귀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제품일 것 같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실용적이어서 너무 유용했어요.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거나 또는 움직임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이전에는
사실 특별히 기저귀가 셀 일이 없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하기스나 팸퍼스 제품을 저는 주로 썼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통잠을 자고 뒤집기를 시도하면서부터는 발진이나 새는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다른 브랜드의 기저귀들을 찾아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저귀를 선물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1단계 사이즈의 기저귀는 조리원에 나와서부터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쓰기 어려운 아기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물을 하실 거면 2단계 이상의 기저귀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너무나 강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 기저귀 가리대인데요. 기저귀 가리대는 사실 조금 자리를 차지하는 육아용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둘 공간이 없었는데 선물을 받고 진짜 어떻게든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유용하게 잘 썼고 저 기저귀 가리대가 없었다면 허리나 무릎 관절이 정말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용한 아이템이고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건 트롤리인데요. 트롤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저귀 가리대가 있다면 수납 공간이 초반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기가 계속 커가면서 아기 용품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실용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거는 기저귀 휴지통인데요. 기저귀 휴지통은 사실 너무 유용한 제품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리필 봉투가 좀 가격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꼭 전용 리필 봉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쿠팡 같은 곳에서 저렴이 대체 버전 봉투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구매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여기 보시는 분유포트인데요. 분유포트는 포트형이냐 출수형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요 보르르 같은 포트형 분유포트는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르르가 세척도 너무 간편하고 안에 남은 물량이 잘 보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집에 혹시나 분유 제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유 제조기에 넣는 물은 한번 끓여서 식혀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분유포트는 꼭 있으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체온계인데요. 체온계는 사실 거의 대부분 브라운 체온계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브라운 체온계는 저는 이거를 구입할 당시에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그냥 기본형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다른 모델은 아기의 개월수를 입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온을 측정하고 나면 체온에 따라 초록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추가된 체온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형보다는 그런 옵션이 들어간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릴 제품은 역류 방지 쿠션인데요. 역류 방지 쿠션은 사실 뒤집기 전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이후에도 분유 수유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나 역방푸와 타이니모빌 조합은 좀 엄마 아빠의 휴식 시간을 벌어주는 효자템이에요.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은 옆잠 베개인데요. 보통 라라스나 허그곰, 쿨리베어 제품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옆잠 베개는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모로 반사가 심한 아기들이나 또는 아기의 두상이 좀 걱정이 되어서 옆으로 재우고 싶으신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써보고 싶은 제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엄마를 위한 선물인 또 이 탈모 방지 샴푸인데요. 실제로 한 100일쯤이 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정말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 임신 기간에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좀 붙잡혀있던 머리카락들이 그 이후에 빠지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산후탈모를 거의 출산하신 분들의 70% 이상이 겪는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탈모 방지 샴푸를 선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선물 추천이에요. 가장 먼저 타이니 러브 모빌인데요. 이 타이니모빌 같은 경우에는 당근에도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 물려받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굉장히 오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 상품을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디자인보다는 아기가 좋아할 만한 화려하고 좀 알록달록한 디자인의 모빌을 선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수유 의자인데요. 사실 저는 공간이 없기도 하고 집에 기존에 소파가 있어서 이게 대체가 충분히 가능할 줄 알고 수유 의자는 딱히 구매하지는 않았는데 소파에서 수유를 하거나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간다면 꼭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수유 의자예요. 마지막은 아기띠인데요. 아기띠는 아기마다 잘 맞는 브랜드가 다르다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의 아기띠를 거부하는 아기도 있어서 한번 선물 받아서 사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신생아 졸업 이후부터 한 6, 7kg 이렇게 나가는 시기까지가 아기띠가 정말 유용했거든요. 이때는 지금보다 몸무게는 훨씬 덜 나갔지만 아기가 목과 허리에 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아기를 안을 때 제 허리와 손목에 무리가 정말 많이 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아기띠가 정말 유용했던 것 같고 그래서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 선물 추천이에요. 가장 먼저 콧무릎 입기인데요. 콧무릎 입기는 소아과에서 생후 40일 이전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초반에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지만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이서도 얼마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아기들이 온습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습도 조절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이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콧무릎비 같은 경우는 노시브 브랜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당일 발송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매가 어렵기도 하고 예약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바운서예요. 바운서는 사실 필수는 아니지만 하나 있으면 엄마 아빠의 휴식 시간을 벌어주는 유용한 아이템이에요. 특히 바운서를 잘 가지고 노는 아기들은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에듀테이블과 조합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놀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마다 맞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물 받아서 한번 사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3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선물 추천이에요. 가장 먼저 제가 5개월 동안 정말 잘 쓰고 있는 분유 제조기예요. 분유 수유를 하실 예정이 있거나 또는 잘 녹지 않기로 유명한 분유를 먹이실 예정이 있다면 분유 제조기는 정말 추천해요. 특히 아기가 가장 배고플 시간인 첫 수유나 또는 새벽 수유 때 정말 유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젖병 소독기예요. 젖병 소독기는 필수는 아니지만 열탕 소독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젖병 보관함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아기가 클수록 쪽쪽이며 장난감 등 소독해야 될 제품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는 선물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카시트인데요. 카시트는 신생아용 카시트 말고 그 이후의 카시트를 추천해요. 조이 360이나 폴레드 오레이지 같은 회전형 카시트는 아기가 뒤보기를 하다가 이제 앞보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카시트를 떼어내지 않고 아기를 태울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선물은 아기 세탁기인데요. 저는 설치와 공간상의 문제로 구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들어보니 소량 세탁이 가능해서 아기가 어릴 때는 아기 전용 세탁기로 사용을 하다가 아기가 좀 크고 나면 속옷 전용 세탁기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한 1, 2년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짧은 기간 내에 본전을 뽑을 만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삶의 질을 상승해주는 육아템이라고 하니까 선물 받아서 사용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0만 원 이상 선물 추천이에요. 가장 먼저 추천할 제품은 하이체어인데요. 하이체어는 보통 이유식하는 시기부터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민템이라고 불리는 스토케 트리트랩 같은 경우에는 유본 세트를 연결하면 신생아 시기부터도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이서가 이제 이유식할 시기가 돼서 하이체어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여러 브랜드를 비교해봐도 사실 스토케 트리트랩만한 그런 하이체어는 없는 것 같아서 진작 사서 쓸 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선물은 유모차인데요. 유모차는 디럭스냐, 절충형이냐, 휴대용이냐에 따라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무겁기도 하고 잠깐 쓰는 제품이라 보통은 절충형과 휴대용 유모차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선물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휴대용 유모차를 선물하실 예정이라면 항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해당 브랜드가 기내 반입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선물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니 해도 현금과 상품권인데요. 이거는 꼭 출산 육아용품 선물이 아니더라도 언제 받아도 기분이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출산 육아용품 선물로 추천하지 않는 비추천템도 간략하게 소개해 볼게요.
우선은 분유인데요. 분유는 아무래도 아기가 먹는 제품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선택에 있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선호하는 브랜드가 명확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물한다고 해도 분유 같은 경우에는 소비기한에 굉장히 민감한 제품이기 때문에 선물로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불과 베개 같은 침구류인데요. 돌 이전의 아기에게는 아기 베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이불은 잘 때 아기 곁에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추천하지 않는 아이템은 물티슈인데요. 신생아 시기부터 한동안은 엉덩이를 물로만 씻기기 때문에 물티슈를 쓸 일이 거의 없고 이유식을 하는 시기부터 사용 빈도가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물티슈 같은 경우도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유식을 하는 시기에는 그 기한이 임박한 제품이 되어버려서 막 써서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선물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마지막은 베넷 저고리인데요. 베넷 저고리는 사실 조리원 기간을 제외하면 거의 입힐 일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옷을 선물하고자 하신다면 앞서 추천드린 실내복이나 외출복을 선물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금액대별로 출산 육아용품 추천 선물 리스트와 비추천템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실용적인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좋긴 했지만 그 외에도 꼭 필수는 아니라서 제가 사기에는 좀 아깝지만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은 그런 제품을 선물 받았을 때도 정말 좋았어요. 역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누군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어봤을 때 적당한 금액대의 선물을 알려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6개월 동안 써본 육아용품들 중에 정말 유용했던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